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는 구체적으로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가스 전성 시대를 의미하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이 글로벌 가스 패권을 더 강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경향을 더 가속시키고 결국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미국의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 자료를 근거로 미국이 2022년 금년에 세계 최대 LNG 수출국가 될 것 같다. 작년 1등인 호주하고 2등인 카타르를 추월할 것 같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21년 가스 수출량은 호주가 80.9밀리언 톤, 카타르가 78밀리언 톤, 미국이 70밀리언 톤 이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미국이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추월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미국이 1등 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 4분기 유럽으로 가는 미국 LNG 수출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방이나 발전 연료로 LNG 수요 2015년 이후 해마다 사상 최고치 갱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주된 수입처는 한국, 일본, 중공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고 지금 이제 유럽도 가시하고 있고 증가하는 수요를 대부분 미국이 공급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참고로 미국 수출량 이거 한국, 일본, 중공 간 이게 3국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이 지금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20년에는 미국이 한중일에 수출한 거 보면은 한국이 13%, 일본이 12%, 중공이 9%였는데 21년에 중공 수입이 급증을 해서 한국 13%, 일본 10%, 중공 13%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아마 중공이 가장 비중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계속 수입을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미국 EIA 예상은 22년에 미국 LNG 수출액이 하루에 11.5 빌리언 큐빅피트, 11.5 빌리언 큐빅피트. 지금 단위들이 리포트마다 여러 가지로 혼재되어 있어서 하여튼 잘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 수요량 53.3 빌리언 큐빅피트 per day 하루에 이 정도입니다. 이거 한 22% 정도를 미국이 22년에 담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미국 EIA가 예상을 했는데, 러시아는 작년 세계 가스 공급 한 17% 감당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면서 과연 이 러시아가 이 마켓 쉐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수출량 11.5 빌리언 큐빅피트가 어느 정도냐? 1 빌리언 큐빅피트가 미국 가정 500만 가정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가 LNG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카타르는 오펙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원유보다는 지금 가스에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스필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상황이 그대로 되면은 25년까지 미국이 1등 할 것 같고, 그래서 노스필드 확장이 끝나는 25년경에는 카타르가 1등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미국의 여러 에너지 업체들이 LNG 설비 확장 투자를 하기 때문에 25년 이후에도 미국이 1등 자리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지금 미국 EIA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대 LNG 수출 업체가 체니의 에너지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작년 하반기에 여러 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대부분이 중공 측이 수요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LNG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십억 불 확장 투자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말이죠. 경제 성장을 하면은 그 에너지 사용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관건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하고 또 한편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석탄 기름을 가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실현 가능한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4세대 원자력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되기까지 공급이 확 늘어나기까지는 대략 최소한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가스 전성시대, 가스 유일 전성시대가 된다는 거죠. 풍력이나 태양광 이거 경제적으로 대량 공급, 안정적으로 공급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없으면 원가가 너무 비싸서 되질 않고요. 그래서 시장 기능에 따라 경제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경제성이 뒷받침되면은 독자적으로 보조금 없이 경제성이 뒷받침된다면은 투자 늘리는 것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풍력이나 태양광 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 가스 가격은 작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 아시아 이 가스 가격 폭등세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미국 굴착 장비수, 시추 장비수 이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최소 3군데나 대형 LNG 프로젝트 추진 중입니다. 텍사스 1건, 루이지애나 2건. 근데 이거 계속 추가될 가능성 높다고 저는 정리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가스 산업 패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요거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요.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16일 침공 개시설 이런 것도 이제 떠들고 있고 그래서 군사적 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에너지 패권 관련해서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러시아의 가스가 유럽으로 공급되는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있고 야말에서 유럽으로 가는 야말 유럽 가스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발티케 바다 밑으로 해서 독일로 직송하는 노드 스트림 1이 있고요. 또 최근에 완공된 노드 스트림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를 다 총합하면은 우크라이나 가스관하고 노드 스트림 1을 통한 가스 공급은 아마 정상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말 가스관 공급이 지난 12월 이렇게 상당 기간 중단됐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쪽 서방 쪽은 러시아가 잠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계약대로 약속대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배달이 적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가스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작년에 북해 지역에 바람이 이례적으로 적게 불어서 풍력 발전량도 적었기 때문에 전기 부족한 거를 가스 발전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겁니다. 가스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수차례 가스 공급을 중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정치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안보인 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도 노드 스트림 2 이거 비난을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고 독일 보고 그 다음에 또 경제적 제재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완공은 됐는데 이번에 아직까지 독일이 사용 승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러싸고도 최근에 긴장이 노드 스트림 2 이거 사용 승인 빨리 하라는 압박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육상 파이프로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 가스가 공급 중단될 가능성에 지금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럽 각국이 가스 수입에 지금 혈안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밑으로 지나가는 가스 공급 중단되면 그야말로 가스 대란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가스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스 운반선으로 전 세계에서 가스를 쓸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는 보도가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이죠. 평소라는 게 그러니까 작년 21년 1월 작년 평소에는 지중해, 프랑스 서해안, 북해, 발틱해 이런 수역에 운항하고 있는 그게 가스 운반선, 결국 유럽으로 가스를 싣고 가는 가스 운반선이죠. 대략 한 24대, 이게 보통 수준이었답니다. 24대. 금년 1월에는 이게 40척으로 급증을 했고요. 최근에는 50척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의 2배 이상입니다. 가스 운반선 운행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해역에 해상 정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싣고 온 액화 가스를 이제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 기다리느라고 다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로 미국 등에서 싣고 온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수출이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배송하던 가스 운반선 일부가 대거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보도는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가스 재고 저장 용량의 대략 40% 정도, 60%가 비었다는 게 다 쓰고 없다는 거죠. 40%를 하락해 있다. 이게 2011년 이런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로 최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 유럽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인데 독일이 60%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스 운반선이 한 10척가량이 더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50척까지 늘어났다면은 평소에 24척이 운행하다가 26척이 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스 운반선 10척 더 늘어나 봤자 유럽 재고량 한 1% 정도 더 늘리는 수준이랍니다. 그러니 26척 더 늘어나 봤자 은발에 오줌 누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가스 운반선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잖아요. 지금 새로 만드는데도 보통 한 2년 이상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문제가 가령 한국 같으면은 전부 액화된 상태, 액화 천연가스를 이제 배로 실어와서 가스 운반선으로 실어와서 우리 지금 해안가에 대규모 저장 시설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액화가스를 하역을 하면은 거기 이따가 전국에 깔려 있는 가스 배관망을 통해서 이제 최종 수요처로 다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딱 갖춰져 있는데 유럽은 육상 파이프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바로 고압 가스 형태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송 인프라 구조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액화가스로 수입한 것을 저장 창고로 다시 보내는 그 인프라에 지금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분석을 일본 석유 한 연구원 히로시 사라카와라는 이 연구원이 분석해서 이게 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액화 천연가스를 아무리 많이 가져오더라도 그걸 다시 하역시켜서 배송하는 그 중간 시스템에 지금 바틀렉이 걸려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심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심각하죠. 그래서 식량 에너지 이거 정말 기본적인 생존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약의 이행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급 중단 반복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어떤 세력과 장내에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죠. 이것은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지 않겠는가. 앞으로 러시아하고 이런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장내 약속을 어길 가능성, 즉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보통보다 더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조건이면 러시아는 탈락시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러시아는 팔기 위해서는 같은 물건 더 싸게 팔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반대로 말이죠. 가령 서방과 정치적 갈등을 겪는다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가스 공급 약속은 끝까지 지켜서 신뢰를 얻는 것과 지금처럼 가스 공급 위협으로 스스로 신용을 버리는 것, 훼손하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현명할지, 예? 저 같으면은 설사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스 공급은 계속 해주는 것이 러시아한테 장기적으로 그 이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가스 공급을 밸브를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예? 장기적으로 지휘 발등 찍는 행위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에너지는 매 순간 소비해서 없애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팔지 않으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가스는 땅 속에 무진장 묻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진장 묻혀 있다고. 그러니까 저거 묻혀 있는 거 다 사용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캐내에서 돈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놈이 이익입니다. 러시아가 약속을 어기고 가스를 팔지 않으면은 유럽은 일시 불편을 겪습니다.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 쇼티지 날까봐 걱정이고 가격 올라서 불만입니다. 그러나 대체 공급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가 시장에서 입지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또 못 팔면 당장 러시아는 달러 수입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를 팔지 못하면 또는 에너지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즉 에너지 팔아서 얻는 달러 수입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러시아는 경제 위기가 옵니다. 그것 때문에 파산한 경력이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한편 군사행동 저지하려는 이 노력이 지금 집중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전쟁, 구체적 전쟁 위험, 진짜 전쟁 위험,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이 많은데 유럽의 가스 공급 쇼티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국제적 노력도 매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날리는 전쟁 못지않게 가스 공급 둘러싸인 에너지 패권 전쟁도 이거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는, 오히려 어쩌면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이 대유럽 가스 공급 제한 가능성, 여기에 맞서서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럽의 가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스 수출국 연맹 설립을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걸 주목하겠습니다. 이것이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와 유사한 그런 가스 수출국 기구로 발전할지, 예? 이걸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스 전성시대에 가스 패권을 장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럽 가스 시장에서 러시아 입지를 축소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 즉 단기적 가스 쇼티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어떤 단기적으로 최대한 생산을 늘려서 유럽에 가스 실어 나르는 거, 이게 현재의 쟁점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가스 부족량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 능력을 확장을 해버리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는 에너지 시장에서 비중이 축소되고 심하면 아웃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를 제외한 가스 생산국들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다른 국가들이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 유럽이 러시아 외의 다른 국가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버리고 이에 맞추어서 생산시설을 확충해버리면 러시아한테는 그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독일이 러시아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보복한다. 독일이 제일 지금 반발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 논의를 할 때, 미국과 독일 논의를 할 때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다 이렇게 물밑에서 협의를 마치고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논의를 할 때 독일 입장은, 독일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60%나 되니까 러시아가 독일에 대한 가스 밸브 잠가버리면 어떡하나, 저게 제일 큰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은행이나 러시아 어떤 부채 관련해서 한 거나 아니면 러시아 국영기업들 제재를 때리려고 할 때 독일은 늘
그 러시아 에너지 기업은 좀 빼자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게 가스프롬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은 지금 독일의 에너지 고삐를 러시아가 딱 쥐고 흔드는 상태라는 건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로이터가 보도하고 있는 통계를 한번 재밌는 통계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 통계 단위가 약간 지금 그 보도 자체가 이상해서 제가 이렇게 재구성을 일단 해봤습니다. 러시아의 가스프롬을 통해서 노드스트림 1 통해서 매일 200 mmcmd, 뭐 mmcmd는 일단 단위니까 D가 끝에 데이가 하루에 200 mmcm 이 정도 그 가스가 공급되고 있다는데, 독일 전체 수요는 매일 400 mmcm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전체 수요의 대략 절반을 노드스트림 통해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이 이렇게 받은 것을 매일 한 22 mmcmd 정도를 폴란드로도 이렇게 그 관을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 야말 파이프라인, 야말 유럽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던 가스량이 줄어 잠궜다고 했는데 그 오는 양이 대략 한 20분의 1로 줄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독일의 가스 재고는 지금 42%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스프롬이 최근에 뭐 트윗을 날리고 그런 모양인데, 가스프롬이 통제하는 그 독일 내 가스 창고 곧 텅텅 비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걸 종합하면은 그 현실적으로 이게 만약에 가스 쇼티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잠깐이라도 러시아가 정말 밸브를 잠가버리면은 단기 대책이 있는가 이겁니다. 단기에는 경제적 충격은 불가피한 걸로 보입니다. 전기를 폭등하게 될 것이고요. 대규모 블랙아웃 생길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도 타격을 보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어떤 그 게임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앞장서서 위에서 봤던 그런 그 가스 수출국 기구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추가 생산 가능한지,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의 단기적으로 추가 생산 여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미국이 단기에 생산 여력을 늘리는 건 한계가 있고, 미국도 지금 그 매주 나오는 그 통계를 보면은 천연가스 재고량이 계속 줄고 있죠. 뭐 그것이 그 가스 선물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호주는 추가 생산 여력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풀로 뽑아 올려서 이제 보내겠다는 거고, 또 배관 문제죠. 가스 운반선이 문제고, 카타르는 장기 공급 계약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타르 장기 공급 계약자가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한테 그 일부 물량을 유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검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보도는 일본이 미국 요청을 수용해서 일본으로 오던 가스 이거 유럽으로 일부 돌리고 있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뭐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또 이렇게 협조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가스 운반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나 한국으로 싣고 오던 그 가스 운반선을 바로 유럽으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그 단기적인 그 혼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건 오래 가지 않고요,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아니죠. 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은 에너지하고 식량입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 식량은 전부 다 러시아를 대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반도체 같은 거는 대체시키기가 곤란하죠. 그러나 에너지와 식량은 대체시킬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갑자기 공급을 팍 줄여버리면은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 혼란은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그 유럽 거래 상대방은 고통을 당하죠. 유럽이 고통을 당하면은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니까 한국하고 일본 이런 데도 다 어떤 일정 부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다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결국 러시아가 대체당하고 나면 장기적 고통은 러시아가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스 대란으로 가스 공급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여기에서
누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폭등한 가격에 많이 파는 곳이 이익을 볼 겁니다. 예? 또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이후에도 계속 많이 팔 수 있는 곳이 장기적으로도 이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누구겠습니까? 결국 미국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러시아는 가스 판 달러로 다른 모든 것을 수입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에 파는 그 수출 그 액보다도 유럽에서 사가는 수입액이 훨씬 많죠. 그런데 지금 그 사진 보시면 루블 환율이 폭등해서 러시아 돈은 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를 오히려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가스를 더 많이 팔아야지 글로벌 물가 그런 걸 고려하면 같은 양을 수입할 수 있을 텐데 환율 폭등해버리지. 만약에 가스 파는 양이 줄어들면 그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러시아가 손해죠. 그래서 러시아가 팔던 그 가스를 미국, 호주, 카타르 등 경쟁국들이 지금 다 팔아버리면 가스값은 올라도 러시아 수입은 줄어들 수 있겠다. 그래서 러시아가 단기적으로도 손해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앙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